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영상이 이제 안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평균을 1회 5개에서 6개, 5.5개로 잡아요. 저희 원래 목표는 일주일이 이제 7일이잖아요. 7일이면 3일을 6개, 4일을 5개를 목표로 하고 이제 목표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또 스케줄에 따라 그다음에 저희 또 요원들이 하는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조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2개씩은 다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워크숍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또 그 KBS 촬영이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월요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한 2-3개 정도가 올라갈 거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5개에서 6개 사이 영상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저희 많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들을 안 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얘기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쭉 처리를 할 텐데 대표팀 이야기는 저희가 카타르전까지 끝나면 종합으로 한번 이야기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라이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뉴스를 보고 나서 사실 이번에 평가전이 오랜만에 하는 평가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축 선수들이 코로나로 빠지고 그럼 분명히 팀의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이며 그간의 이 직전의 경기라는 게 이제 스페셜 매치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경기를 가지고 어떤 벤투 감독이 어떤 것, 그 다음에 선수들이 어떤 거를 평가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주원 형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선수들한테 뭔가 얘기하기에는 나쁜 평가를 하기에는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환경이고 좋은 평가를 하기에는 또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뭔가 이야기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판단을 해서 다른 또 전문가분들은 각자의 또 생각이 있으신 거니까 저희 둘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카타르전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요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의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는 것 정도로 대표팀 이슈는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밀렸던 이야기들을 또 내일이 좀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니 크로스 오바메양이라거나 이런 거 하여튼 여차저차 오늘은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손흥민의 10월의 선수상, 이달의 선수상이죠. 10월 부문이 아니지. 10월 이달의 선수상에 손흥민이 선정이 됐습니다. 은근히 이 상이 생각보다 쉬운 상은 아니에요. 매달 한 명씩 타기 때문에 1년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원래 정상적인 시즌이라면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잉글랜드나 유럽의 빅리그들은 대부분 추춘제를 쓰죠.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 한여름에 시작이지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음 해 봄에 끝나니까 보면 8, 9, 10, 11, 12, 1, 2, 3, 4, 5 이렇게 이제 시즌이 끝나잖아요. 근데 5월에는 선수상을 안 해요. 그래서 5월, 6월, 7월에는 상이 없어. 이달의 선수상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12월 중에 9명밖에 못합니다. 9번밖에 못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자르랑 수아레스도 2회밖에 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하는 게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디 무슨 쩔이 아무거나 그냥 타는 상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 타는 상이기도 하거니와 이걸 많이 좀 대부분 내 선수들이 좀 여러 번 수상한 선수들은 꽤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10월에 손흥민 선수는 4골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죠. 맨유전에서는 2골 1개 도움인데 단순히 2골 1개 도움이 아니라 역전골을 집어넣었고 3번째 골을 집어넣은 선수에게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했고 또 4번째 골을 기록을 했고 저는 나머지 2경기의 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햄전에서는 선제골 그 다음에 2번째 골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물론 3대3이 됐습니다만 번리전에서는 결승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골이 아니라 그 골이 실질적인 승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이번 이달의 선수상을 탄 데에 있어서는 단순히 골수, 어시스트 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약, 그 활약이 팀의 성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달의 선수상을 그러면 탔던 선수들을 쫙 체크를 해보면 7회 수상을 한 세리오 아구에로. 완전 어마어마하죠. 이거 7번 타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야, 쩐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6번 탄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그리고 해리 케인. 대단해요, 해리 케인도. 6번이나 탔고. 그 다음에 5회 탄 선수가 웨인 룬이랑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뭐 어쨌거나, 네, 있어, 새끼. 그 다음에 4회 탄 선수가 데니스 베르캄프, 그리고 날강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 다음에 앙리, 램파드, 폴 스콜스, 앨런 시어러, 제미 바디. 다들 뭐 대단한 클래스를 지닌 선수들이 4회를 탔고, 그 다음에 소니가 이제 이번에 3번째가 됐잖아요. 그래서 3회 수상한 선수들을 보면 가레스 베일, 그 다음에 로비킨, 토트넘 선수들이었죠. 그 다음에 사디오 마네, 모 살라. 살라는 17, 18 시즌, 득점왕했던 시즌에 2회에만 무려 3회를 탔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루드 바니스텔로의 말상, 그 다음에 드와이트 호크, 애슐리 영, 그리고 오뎀 윙기가 있어. 오데민기가 3번이나 탔어요. 뭐 어쨌거나. 그리고 손흥민 이제 이름을 추가하면서 꽤 받기 어려운, 만약에 이렇게 이달의 선수상 3번 탄 데다가 뭐 리그 베스트 11 마지막에 수상하잖아. 거기에 손흥민이 이름을 올린다고 하면 PL에서는 이제는 진짜 뭐 이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안에서, 그리고 토트넘 안에서의 커리어는 뭐 진짜 정점을 찍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뭐냐면 그거예요. 해외에서도 이 손흥민이 월클이냐에 대한 이 뭐 기사나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우리도 이제 월클 판독계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 기준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너가 얘기하는 거 월드 베스트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제 나름의 기준이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 전 세계 22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 어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거는 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나는 월드 클래스가 100명 안에 들면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해. 뭐,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자 가진 기준에 대해서 넌 기준이 그게 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거든. 근데 만약 월드 클래스가 1000명이다. 그건 좀 너무 많지 않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100명?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뭐 한 각 포지션당 한 10명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라면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야 그러면 좀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 조금 너무 후하지 않냐? 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싸우자는 거니까. 뭐 어쨌든 저는 22명이라고 보는데 그 어느 특에 보느냐에 따라서 여튼 월드 클래스의 기준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월클 판독기 때도 사람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제이미 오하라 토트넘 소속이었었죠. 근데 사실 뭐 임대를 여기저기 많이 댕겨서 토트넘에서 경기를 많이 뛰진 못했어요. 34경기 뛰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이미 오하라가 쌉 월클이다. 현재 폼으로는 네이마르보다도 낫다고 해도 된다. 논쟁거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스콧, 여기 빡 좀 특이한 이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꽤 준수한 활약을 해줬던 이 센터백 레스콧도 나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한다. 지난 시즌 버니전 골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해외의 어떤 네티즌들이나 여러 기사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손흥민이 국적이 잉글랜드였다면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손흥민에게 대한민국의 포워드, 사우스 코리안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안 붙여도 될 정도의 어떤 인지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만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면, 국적이 잉글랜드였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촬영을 하면서 대표팀에 있었던 선수분들도 이게 만나보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선수는 이미 지났다. 축구에 눈을 떴다. 뭐 이런 표현을 이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어쨌든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월클 판독기 때 이야기했던 그 월드 클래스의 기준 22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지금까지 활약을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은 제 기준으로 봐도 월드 클래스에 든다고 해도 저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딱 요 경기들 공식전 13경기인가 했잖아요. 그 경기만 놓고 딱 봤을 때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 그 누구도 손흥민에게 지금 언터처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달의 선수상 축하하고요. 손흥민의 그 인터뷰로 보면 또 팀의 목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나를 성원해줬기 때문에 이걸 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손흥민이 이번 시즌 말에는 어떤 이 기록과 스탯을 써나갈지, 그리고 토트넘과 어떤 또 트로피를 따낼 수 있을지. 사실 토트넘에게, 손흥민에게 중요한 건 트로피잖아요. 그게 이제 좀 약하니까 그게 좀 많이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